자, 오늘이 이제 스카우터 파일 활용법에 대한 3일차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첫날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인덱스, 그 다음에 업종 이렇게 해서 지수와 업종에 대한 이제 그 업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날 했던 것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이 그 전체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A 컴퍼니라고 해서 어널리시스 컴퍼니라고 하는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거기 이제 퍼가 멀티플로 들어오고, 그다음 ROE라든지 영업이익이 멀티플로 들어오고, 그다음 주가를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퍼 3, 퍼 5, 퍼 10 이런 것들이 있고, 기대 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좀 복잡해 보이는 파일은 뭔가 하면 파일은 A 컴퍼니 관련된 파일이에요. 근데 얘를 이 뒤에 보면 컴페어, 컨트라스트, 차트, 뭐 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다음에 컴페어가 있고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비교를 하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면 CFA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경쟁력에서 컴피타티브 어널리시스에서 경쟁력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그 가입처가 바뀌어져 있지만 IT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뭐 BT라든지 이렇게 해서 IT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류의 부분에서는 기술 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필수 소비자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는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되게 많은 류의 부분들을 뭔가 하면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경쟁력의 변화들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기술 발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 가장 큰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AI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녹색 에너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약간 베니핏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다음 데모그래픽 같은 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데모그래픽. 그래서 뭐 인구가 는다, 인구가 준다,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뭐 젊은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거고 사회적 변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이제 그 그냥 배고프면 먹는 양적인 것들에 대한 소비를 하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질적인 소비를 한다 이런 것도 소셜 체인지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부 변화들이 뭐 있는가 하면 경영자가 경영을 되게 잘했다. 경영 훌륭한 경영자가 들어섰다. 경쟁력을 봤더니 그 회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있더라. 근데 그걸 이제 보는 것들이 원가 구조로 보니까 그 회사가 판관비가 낮아지더라.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밸류체인 같은 분석하고 시키는. 이걸 이제 분석하려고 만든 파일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컴페어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컴페어 컨트라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하면 사업가들은 이런 얘기하는 마스터 브노스케는 그런 얘기를 하죠. 포항은 좋은 거지만 불황은 더 좋다. 그래서 불황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경쟁을 더 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쟁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라는 시즌이 이제 나쁜 시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주식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알몸으로 이제 있는지도 모르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누가 알몸으로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경쟁 관계를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경쟁 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가 매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옛날에 그렇게 했죠.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수량이 늘어났느냐 여기가 이제 세일즈라서 뭐 두 개가 세일즈 7, 세일즈 3 이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원재료비가 따라서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이 20% 늘어나는데 원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10% 늘어난다. 이게 되게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가 매출은 늘었는데 이 비용은 한 15%밖에 안 되니까 회사가 이익이 플러스가 5%가 발생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0% 늘었는데 매출 원가도 30% 늘고 인건비도 10% 늘었다라고 하면 빼기 10이 돼서 이익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이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회사의 본질적인 이익은 뭔가 하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가 되면
영업이익은 15% 정도쯤 되고 있고 이 정도쯤 되는 회사가 뭔가 하면 프로피터블하다가 이제 버핏의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포항은 좋은 거고 불황은 더 좋은데 AT&T라는 회사가 갈라져서 AT&T도 생기고 버라이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통신 서비스 회사는 버라이즌이 1등이고 1등, 그다음에 AT&T가 2등이고 T-모바일이 이제 3등이었었는데 최근에 T-모바일이 2등으로 올라섰고 AT&T는 3등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들어서 A 컴퍼니에서 여기를 찍고 통신 서비스를 찍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업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중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서 나스닥 뉴욕스탁 익스체인지 검색을 하고 T-모바일, 버라이즌, AT&T가 있는데 흡사를 해서 컴페어에 와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총 6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회사의 현재 쭉 뭐가 나오고 수익성도 나오고 수익성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는데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당기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매출 성장률이 달라요.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T-모바일의 성장률이 되게 높고 그런데 지금 보면 AT&T 같은 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런 데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런 데서 그림이 나오고 있죠. 누구는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고 누구는 성장률이 커지고 있다. 누구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벌금 먹고 있었고 누구는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 지금 이제 회사가 오히려 이제 불황을 더 좋은 수익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티가 나야 돼요. 또 뭐가 티가 나는가 하면 매출원가 판관비를 보면 매출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고 매출원가 판관비를 합하면 전체 비용 합계죠. 전체 비용을 놓고 보면 T-모바일이 80% 정도 쓰고 여기도 77% 쓰고 여기도 79% 쓰니까 세 회사 모두 프로피터블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회사 모두 프로피터블 하기도 하다. 왜냐면 독과점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더 그로스가 있는 회사는 뭔가 하면 T-모바일이다. 그럼 T-모바일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모멘텀에서 좋은 걸 거다.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만든 자료가 뭔가 하면 A 컴페어.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똑같은 업종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를 차트로 놓고 보면 세일즈가 수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주가는 당연히 성장 momentum이 제일 크니까 T-모바일이 제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얘도 찍어서 기간을 바꿔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가 구조가 나오죠. 매출 원가가 지금 이제 보면 버라이즌하고 AT&T가 매출 원가가 떨어져가는 트렌드 있고 떨어져가는 트렌드 있다는 생각 이거죠. 그러니까 5년 평균에 비해서 떨어졌다, 평균에 비해서 떨어졌다, 평균에 비해서 떨어졌다, 뭐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죠. 여기 R&D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럼 맨 밑에 내리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장률, 그 다음에 원가 구조, 그 다음에 연구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료 컴페어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은 것들도 기간을 바꿔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동일한 업종에서 상대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가 다 돈을 못 버는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 못 버는가 누구는 빨리 성장하고 누구는 적게 성장하는가를 한 표에 보이려고 만든 것이 이제 컴페어고 여기는 총 6개 정도 되는 자료를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신 서비스와 독과 연결자를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다면 이 자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찍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애플하고 비교를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찍어서 만약 하드웨어를 비교한다. 하드웨어 하면 내가 이제 애플과 시스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찍을 수 있어요. 복사를 해서 그냥 컴페어 와서 그냥 붙여요. 그냥 붙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디폴트 값으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아마존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세일즈가 증가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일즈가 증가되는 회사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당기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원가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원가 구조에서 델 같은 경우는 전 사실 델이 이제 그 원가 구조상 지금은 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고, 원가 구조가 이제 나쁜 회사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성장은 하지만 수익성이 나쁘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뭘 하면 되는 건가 하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찍을 때 반도체를 찍어서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는 성장률이 50, 그다음 여기 보면 뭐 이제 28, 여기 보면 18, 여기 보면 18 이렇게 해서 이 정도쯤은 자료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비교를 해보죠. 그럼 여기서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퀀텀 수업 같은 것들을 듣게 되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얘를 분류를 해요. 똑같은 반도체라도 TSMC는 파운드리를 해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는 팹리스 컴퍼니고 그래픽 카드로 출발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해서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다 하는 거고, ASML은 이퀴먼트를 만드는 곳이고, 퀄컴은 뭐고, AMD는 뭐 하고 있고, 도쿄 일렉트론은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얘를 크게 분류를 하면 IDM과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가 한 무더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팹리스가 한 무더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냥 반도체라고 하지 말고 삼성전자의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의 경쟁 관계가 어떠한가? 그럼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AMD와 퀄컴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러면 이 리포트를 보고 할 수 있죠. 비용 구조는 어떻고,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다가 나오고, 인텔은 연구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고, TSMC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현재 높은 수익성, 높은 성장성에서 탑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면 더 좋다. 팹리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모든 팹리스 회사들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비용의 이제 R&D를 하고 있고, 그다음 위험도 성공 대가도 전부 다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다음 엔비디아와 AMD가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현재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탑 1이고 AMD는 약간 마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걸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컴페어라는 사이트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컴피티티브한 이제 힘을 갖고 있는가 어널리스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자료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컴페어를 누르면 뭐도 나오게 되는가? 컴페어를 누르면 아까 차트가 나왔었는데, 밑에 차트가 나왔었는데, 앞에 까지는 이제 뭐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거고, 원가, 판관비, 연구개발비가 있고, 맨 밑에 내리면 뭐가 있는가 하면 퍼가 있고 ROE가 있죠.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제 퍼가 있고 PBR이 있고 PBR, ROE, 그다음에 퍼뭐 영업이익률 이게 있는데, 맨 마지막 그림은 뭐라 하게 되는가? 얘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P 북별로 레이션은 K 빼기 G분의 ROE 빼기 G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나오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돈 잘 버니까 고평가고, 그다음 AMD는 돈 못 버니까 저평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있으면 저평가, 위에 있으면 고평가, 그다음 여기 있으면 적정 가격, 이런 걸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여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있나 내가 이쪽으로 이제 당겨서 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렐러티브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표다. 이 표. 그다음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는 그 옆에 있는데, 컨트라스트는 여기 총 4개의 회사를 찍을 수 있어요. 4개 회사를 찍을 수 있는데, 한때 뭐라 한때 쓰였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 주식 투자하는데 뭐 살라고? 그러면 아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그럼 삼성전자 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삼성전자. 그 말은 뭔가면 삼성전자보다 근데 경쟁력이 더 좋은 회사를 등장하면 삼성전자로 걔를 사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로 걔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걔를 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이문철 선생님이 때문에 제일 위에다가 시가총 1위 기업을 집어넣었어요. MS.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MS와 애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MS를 이겨라. 이건 MS를 이겨라. 자, 현재 세 회사가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MS보다 성장률을 생각을 하면 성장률이 높은 회사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밖에.
그럼 이걸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T모바일이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15.6이 아니라 이보다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회사를 비교를 딱 했는데 MS보다 못하네. 통신 서비스 아예 빼버려. 통신 서비스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나중에 철강 비철 목재 같은 거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철강 비철 목재를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성장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건 MS를 이겨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니까 성장률이 비슷하고 퍼 리별도 이제 비슷한데 기대 수익을 딱 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보이는 거면 T모바일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기대 수익이 이제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도 뭐 하고 뭐 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는 T모바일에 저기 투자하는 것이 MS랑 거의 비슷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비교를 하고 투자를 해볼 만하겠지만 만약에 뭘 했는데 여기 수익이 되게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는 뭘 갖고 만들어진다면 MS를 이겨라 이겁니다. 네, 애플을 이겨라, MS를 이겨라.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인 회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럼 걔를 사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1등 사는 게 더 낫지. 이런 컨셉으로 만드는 자료예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보고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뒤에 보면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4개를 만들면 MS, T모바일, 버라이전, AT&T가 나와요. 그다음 얘 이제 버리고 얘도 버리고 얘도 지금 이제 두 회사를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MS의 성장률에 비해서 T모바일은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여기서 성장률이 되게 높지만 최근 성장률 정체됐다. 그런 것들도 티가 나겠죠. 그림을 다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게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3년 정도쯤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면 MS는 성장률이 높고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림.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T모바일 성장률이 정체됐네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보면 뭐가 있는가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높고 영업이익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하면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따지면 가치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사지 말자고 이제 이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나. MS의 이제 EPS, 여기 EPS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점프했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약간 정체 상태고, 여기 멈춰있고. 그 다음에 이제 T모바일은 이제 이익률은 계속 높은 그런 상태에 이제 있고, 여기도 이제 이익률이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인데, MS는 최근에 뭐가 있냐면, 회전율이,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 건데, 회전율이 약간, 여기가 회전율이고, 여기가 레버리지인데, 위험이 줄고 있고, 이건 뒤에 할게.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자료들도 이제 쭉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듀퐁 어널리시스인데 뒤에 다시 분석할 때 할게요. 듀퐁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도 자료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 MS, T모바일, 버라이전, AT&T에서 이렇게 그림을 좀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왼쪽에 있는 위에 것들은 허밴드, 오른쪽에 있는 거는 PBR 밴드. PBR 밴드는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퍼밴드, 밑에 있는 건 피부별로 있죠, 밴드. 그래서 이것도 보고 뭐가 있냐면 MS, T모바일, 그 다음에 뭐 보면 얘는 좀 비싼 편이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 그 다음에 PBR도 봐도 얘는 좀 비싼 편이고 얘도 뭐 한데 이익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T모바일이 좀 저평가되는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라스트는 하나의 기업이랑 비교를 해서 그 기업보다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은 자, 컴페어 컨트라스트인데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럼 S차트인데 저는 사실 S차트가 되게 괜찮은 차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때 어떤 생각도 있는가면 이 S차트만 제공을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생각을 했었냐면 챗GPT에다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답변을 S차트에 있는 것만 답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 추이 어때, 이익 추이 어때, 그래서 딱 얘만 보여주는 거죠. 얘만. 그래서 얘는 되게 괜찮은 그림이어서 저는 이 차트만으로도 사실 되게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이 편은 좀 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S차트의 용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뭔가 누군가가 뭐라 한마디를 하더라. 야, 어떤 종목 좋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A 컴퍼니가 와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야, 요즘에 그 저기 나이키 주가가 많이 빠졌대라고 생각을 하면 컨트롤 F 눌러서 나이키 눌러서
나이키를 봤는데 나이키를 이렇게 숫자로 보지 말고 컨트롤 Q 이렇게 누르면 차트로 오잖아. 차트로. 지금 이제 확장자 중에서 그 이건 좀 외우시면 좀 도움이 돼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컨트롤 Q 하면 S 차트로 무조건 가고 컨트롤 Shift Q 하면 뭐 컨트롤 Shift Z 하면 뭐 이거 있거든요. 요만큼 정도만 쓰셔도 도움이 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Q를 누르면 A 컴퍼니에서 컨트롤 Q를 눌렀더니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옵니다. 보면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위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위에 있는 게 EPS 변화예요. 밑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프라이스의 변화예요. 프라이스. 그러면 얘를 딱 봤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야 실적도 현재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빠지고 있네 이겁니다. 요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밑에 거겠죠.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EPS도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실적 모멘텀이고 실적 모멘텀도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네. 그 그림이 이 그림. 그다음 위에 보면 이제 이게 2024년 5월달 그다음에 1969년도 시작한 회사 ROE 영업이익률 뭐 그다음 쭉 나오는데 요 중에서 쓸만한 자료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요 끝에 뭐 있는가 하면 주식수하고 시가총액이 나와요. 영상실 설명하고 그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야후가 하고 있고 구글이 있는데 이거 거의 안 쓰시는데 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나이키에 들어와서 야후를 눌러요. 그러면 야후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이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뭔가 하니까 뉴스거든요. 뉴스. 뉴스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자료가 뜨고 잘 몰라도 오른쪽 누르고 한국어 번역 이렇게 누르면 나이키와 관련된 류의 뉴스가 이렇게 따라 뉴스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야후하고 구글이 있는데 야후를 누르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MS 같은 경우 MS와 관련된 뉴스가 있다고 이렇게 한국 번역된 자료를 당연히 볼 수 있고 여기 나온 모든 자료들은 다 괜찮은 자료들은 뭐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지 그러니까 챗 GPT한테 번역기를 돌리는지 해서 이제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구글이 있는데 사실 저는 구글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저렇게 누르면 더 나오게 됩니다. 구글 파이낸스가 나옵니다. 구글 파이낸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구글을 이렇게 누르면 이 구글 파이낸스로 가요. 그러면 나이키 주가에 대한 얘기들 뒤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하면 여기 손익계산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밸런스 시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이 구글이고 여기 보면 구글의 나이키는 어떤 회사다라는 설명도 여기 있습니다. 꽤 괜찮은 설명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 자료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MS에 대한 이야기, MS 뉴스에 대한 얘기가 뜨고 뒤에는 보면 숫자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애초에 틀려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에러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막 구글이 달려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갖고 있고 근데 도대체 그 자료를 갖다가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내고 그렇게 오류가 많은데 만약에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료 공짜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데이터는 더 정교해지고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이 그 짓을 안 하니까 아직까지도 야후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틀릴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 이제 야후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뭘 볼 수 있냐면 뉴스를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자료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야후 파이낸스가 있고 구글 파이낸스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아니 구글 파이낸스 들어가서 여기다 종목을 넣다가 TLT 이런 거 누르면 채권 시장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채권 시장에 대한 자료.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자료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료는 없는 것보다 낫다. better than nothing.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나아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위의 자료는 이제 아실 거고 위의 자료. 위의 자료는 차트를 그리면 위의 자료는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 거. 요거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뭔가 손익계산서 이 세 가지죠. 그럼 이게 뭐가 있는가? 원가 구조예요. 원가 구조. 그러면 나이키 같은 경우 원가 구조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2022년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익률이 14, 11 해서 12, 12 정도 되니까 이익률이 제일 높았던 시즌에 비해서 이제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EPS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평균 순환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평균 순환 주기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이게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는데 그 얘기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제일 위에 있는 자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활동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료. 활동성과 수익성.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주가와 EPS 관계고 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을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을 분석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ROE로 분석을 합니다. ROE로 분석을 하면 ROE는 에쿼티 분의 넷 인컴이죠. 그럼 여기 세일즈가 오고 여기 세일즈가 오고 여기 토탈 에셋이 옵니다. 그럼 회사가 돈을 버는데 여기가 마진이에요. 여기가 뭔가 있는 회전율이에요. 여기가 레버리지예요. 얘는 위험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는 수익력에 관련돼 있고 여기는 회전율은 뭐가 있는 매출과 관련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이투더 마켓 했을 때 미국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 들어와서 얘를 딱 봤는데 얘를 보면 지금 이건 MS일 거예요. MS가 뭐가 있냐면 이익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회전율은 정체된 상태고 위험을 줄이고 있죠. 위험을 줄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에쿼티분의 에셋이잖아요. 에쿼티분의 에셋. 에쿼티분의 에셋. 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제일 좋은 회사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얘가 커지는 회사가 되게 좋겠죠. 제가 커지는 회사. 제가 커지는 회사는 뭐가 있는가 하면 턴오버가 많아지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저런 기업들이 되게 좋은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 보면 현재 A 그러니까 이제 A분의 S 그래서 회전율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회전율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죠. 마진. 마진이 옛날에 비해서 마진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만큼 나이키가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비싸게 못 파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가 주가가 뛰라고 하면 마치 에르메스처럼 마진이 높은 상태를 유지시킨 상태로 회전율이 커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키의 문제는 여기가 문제구나라는 게 떠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게 이제 얘기를 자꾸 이런 거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화장품 의류 왕국과 그래서 또 다른 회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나이키가 있고 룰루레몬 있다고 치죠. 룰루레몬 건축을 키워드리고 룰루레몬이라는 회사는 요 수익성 있는 요 파트만 그림을 놓고 보면 현재 리스크가 되게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회전율도 약간 비슷한 상태고 얘는 마진이 높은 상태니까 차라리 룰루레몬은 모멘텀이 나쁘지 않아요. 나이키보다는 룰루레몬이 더 나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만든 자료가 여기서 만든 자료는 수익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익력을. 그래서 수익력이 마진에서 오고 있는가 회전율에서 오고 있는가 레버리지에서 오고 있는가. 레버리지에서 오고 있다고 하면 불안한 거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면 이 두 가지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ROA가 돼요. ROA. 버핏이 되게 좋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뭐 있는가 하면 전부 마진과 관련돼 있어요. 마진 관련돼서 ROE,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다음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ROA. 그래서 이제 수익력이 어떻구나라고 한 걸 보여줍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늘고 있는가. 그다음 여기서 큰 문제는 없는가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겁니다. 현금흐름표 보는 것도. 자, 그래서 스카우트를 누르면 뭐가 뜨게 되는가 하면 요자는 자료가 제일 위에 뜨고
그냥 뉴스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됩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손익계산서 느낌으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손익계산서의 수익력과 관련돼 있으면 맨 밑에는 밸류에이션이어서 뭐가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를 누르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력 자체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실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진은 괜찮은 편이고 여기 위험을 이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자본의 변화들이 생겨서 ROE는 떨어져 가고 있고 뭐 현금 흐름은 없었다 이런 자료가 좀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뭐가 뜨는가 하면 저기 밸류에이션 자료가 뜨는데 밸류에이션 자료를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 자료가 한 줄로 돼 있죠 한 줄. 이렇게 돼 있는데 퍼가 있고 PBR 있고 P/Sales 레이셔 그다음에 이제 PCR이라고 해서 프라이스 캐시플로우 레이셔라고 해서 현금흐름과 비교한 거.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퍼가 있고 PBR 있고 P/Sales 레이셔가 있고 캐시플로우 레이셔가 있는데 사실 얘는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 각종 금융이 터졌을 때 이런 거 보거든요.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랑 비교하는 건 옛날 워렌 버핏 쓰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다른 거 추가적으로 더 보는 자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한가 하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여기 나오고 EPS, EPS. EPS를 하지 말고 찍어서 얘를 영업이익률로 바꿀 수 있겠죠. 영업이익. 그래서 POR은 뭔가 하면 POR은 여기가 프라이스 슬래시 여기가 프라이스 슬래시 넷인컴이라면 여기는 프라이스 슬래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비교한 자료를 그림을 그렸는데 영업이익이랑 요 자료가 거의 비슷한 값들이 많은데 이게 각각 다른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값들이 다른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잠깐 존슨앤존슨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보면 퍼는 그림이 밑에가 있죠.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죠.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과다 계산됐어요. 그럼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영업이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자료가 이 자료예요. 그럼 여기는 전체 캐시플로우인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모르지 캐시플로우 오퍼레이션 영업활동 현금흐름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두 개는 그냥 추가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체크하기 되게 괜찮아요. 체크하기 되게 괜찮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놀라운 자료가 또 있는데 내리면 이 표를 만들기 위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뭐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가끔 있냐면 예를 들어서 MBTI를 보면 허가 낮게 나오는데 중간 정도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25, 40, 54, 84, 113인데 113이 너무 크잖아요. 이 숫자 113이. 잠깐 얘를 다시 풀어볼게. 여기 풀어보면 이 112.13 때문에 여기 112.13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럼 112.13을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면 그림이 바뀌죠. 바뀌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오버밸류 된 부분들을 삭제하자.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하니까 이거하고 요걸 하게 되면 평균이 5.77로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75도 지워버리면 그러면 또 떨어지죠. 레벨이 46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뭐라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adjusted per라는 표현을 썼는데 per를 계산하기 위한
너무 높은 프라이스를 갖다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냥 한참 제거시키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제거시켰지 모르면 다시 리셋을 누르면 돌아가요. 자료가 돌아가요. 이렇게 이런 자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되게 재밌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이런 자료를 제거시키고 싶다. 제거시키고 싶다. 그 다음에 뭐도인지하면 뭐도인지하면 그 밑에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영업이 뭐뭐뭐가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색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 2846, 2796, 453이 뭐뭐뭐 됐는데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약간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기타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같은 것들을 할 거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구조에서 뭔가 비용을 뺄 거 아닙니까? 법인수를 빼고 뭔가 이런 거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 그림을 딱 그리면 되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크지? 색깔이 칠하는 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만든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이게 좀 이런 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심한 경우는 뭐냐면 J&J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기업을 분할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회사 이익이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서 작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회사는 뭔가 이제 변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당시에 뭔가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하자. 그래서 얘 때문에 약간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허와 P 슬래시 영업이익에서 나온 자료가 밸류스 지표가 달라지게 나옵니다. 허가 낮다고 좋아하지 마라. 실제로 본질적인 기업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그렇게 적폐가 된 건 아니다. 라는 자료를 만들게 있어요. 그래서 이 H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JNJ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 이런 변화들, 이런 변화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어진 자료 중에서 S차트가 진짜 저는 괜찮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하나의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해서 들어와서 컨트롤 Q만 누르면 대부분 회사들에 대한 자료가 딱 뜹니다. 그래서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최근에 어느 회사가 어떻다더라라고 하면 컨트롤 Q, 뭐 어떻다더라 컨트롤 Q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되게 괜찮은 거니까 컨트롤 Q 눌러서 S차트 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 종목으로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페어 앤 컨트라스트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S차트는 과거의 기업과 현재 기업을 그것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이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리스트. 마이리스트. 마이리스트 뭔가 하면 이거는 그겁니다. 관심 종목 찾기입니다. 관심 종목. 그래서 내가 저를 매일같이 찾으려고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마이리스트는 그 많은 증권사 HKS에서 하는 거 관심 종목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관심 종목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나이키 관심이 좀 생겼어. 그럼 나이키 이렇게 누르면 그럼 자료가 옆으로 쭉 만들어졌어요. 쭉 만들어졌어요. 뭐 인텔 뭐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다 메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R&D R&D 비용이 높은 뭐 이런 거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에 파일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만큼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옆에 자료가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 그 마이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뭐가 들어올 수 있나 하면 이미 보유 중인 종목 이미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거 할 때 체크하는 거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체크하게 되고 좋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매수를 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이건 관심 종목하기 때문에 마이리스트도 되게 괜찮은 그런 차별 그래서 마이리스트도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거는 그 다음에
파일 받으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리스트를 옮기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지난주 파일 오르고 이번 주 파일하고 마이리스트를 옮겨서 체크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리스트는 그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가능하게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 TCF가 있는데 TCF. T가 붙는 것부터 약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 한 것 중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 그다음 어떤 것도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영업할 때 현금흐름표를 이제 쓰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되게 괜찮은 파일이고, 되게 괜찮은 파일인데, 예전에 제가 CF 강의 노트를 하면서 회사의 CF한테 물어봤는데, 당신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뭐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1등이 영업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꼴찌가 EPS입니다. EPS에 속지 마라. 그럼 그 다음은 괜찮은 게 뭔데? 영업할 때 현금흐름표거든요. 특히 영업할 때 현금흐름표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사업하는 사람. 되게 중요해서 M&A 같은 거 한다면 뭐라는 가 하면 계좌가 이런 얘기합니다. 계좌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예금 통장 가져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 같은 것들이 과대 계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류 같은 과소 계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들이 되게 많다. 근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때문에 영업이익이 움직이고 당기순이익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분식 못하는 게 뭐냐? 현금이죠, 현금. 현금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밸류체인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보이는다면 대부분 회사들이 우리 옛날에 테슬라로 했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서가 플러스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2020년 12월 달이 지나서 이것도 이제 지난해 보고 그러니까 2021년도 2월 달쯤 돼서야 이 자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료들이. 근데 그때서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기업체 입장에 생각해 보면 회사가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영업할 때 현금이 플러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발표된다고 생각하면 2019년 6월 달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있는데 베드가 들어 확인을 해보면 영업할 때 현금흐름이 최초로 플러스가 됐던 시점 언젠가면 2018년도 12월 달 자료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업할 때 현금이 여기가 마이너스 60 뭐 이랬겠죠. 마이너스.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저걸 찾아야 된다. 저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할 때 현금흐름표를 봐야 돼.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TCF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겠죠. 현재 시점에서 이 상태고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미국 기업들만 지금 하는 거. 미국 기업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들어와서 마이너스 있고 제로 있죠. 마이너스 있고 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찍고 숫자 필터보다 작은 0보다 작고 여기 찍고 숫자 필터보다 큰 0 플러스 이면 뭐 쇼피파이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라스베가스 이런 자료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서 뭐가 있는가면 이 자료를 보는데 이제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지금 이제 FI 제로가 있는데 제로가 이제 2024니까 2023이니까 FI 마이너스 1은 2022 있겠죠. 그럼 여기가 2021이고 2021년도에 우버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FI 마이너스 앞 생각하면 못 벌다가 돈을 벌었잖아. 우버가 이렇게. 그래서 우버가 돈을 벌었네. 그래서 우버를 언제 살 수 있는가 하면 우버가 12월 결산법이니까 2월 달에 재무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2023년도 2월인 거죠. 2023년도 2월이 여기거든요. 그때 주가가 30달러쯤 주는 거. 30달러부터 시작해서 줄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70달러, 80달러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얘를 사서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저기 뭐 채권에서 돈 까먹고 이제 주식에 돈 벌어서 플러스 25% 주고 끝났는데 그때 이제 수익에 기여하는 회사 중에 하나 우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버를 왜 사는가 하면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테슬라 산 거랑 우버 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산 거예요. 얘를 산 거고. 그럼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올해 이제 2024년도로 돌아서 한거요. 현재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쇼피파이부터 시작 쭉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일단 뭐는 챙기는가 했는데 이 회사 중에서 은행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은행은 은행은 현금흐름표를 보지 않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치고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어떤 상태인가 현재 상태가 이 상태죠. 파일을 처음 받으면 이 상태가 제일 처음 받아요. 이 상태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장윤도에는 장윤도에는 회사가 돈을 못 벌었는데 올해 돈 버는 회사는 뭐냐? 올해 돈을 버는 회사는 뭐냐? 그 중에서 은행은 은행 증권 다 뺐는데 은행은 뺀다. 은행은 뺀다. 보면 쭉 나오는데 저는 이런 회사 별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벌다가 못 벌다가 다시 벌더라고요. 테슬라는 계속 못 벌다가 번 거고 우버도 계속 못 벌다가 번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못 벌다가 딱 벌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별로 안 좋아하고 들쑥날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괜찮겠죠? 괜찮겠죠? 카바나 클래스. 그럼 카바나 클래스는 컨트롤 Q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해볼 만해. 확인을 해보면 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저기 자동차 중고자동차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하는 건데 주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 실적도 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티가 나는 뭐 이런 거 괜찮다. 재무제표 보면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약간 별로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랩은 현재 그 모멘텀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별로 안 떴어요. 주가가 별로 안 떴어요. 주가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것에 비해서 주가는 이제 정체된 상태에 있어서 저는 현재 이 회사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그 얘도 있었고 그다음 뭐 있었는가 UIPS가 있었어요. UIPS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이렇게 됐고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컸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 플러스라서 얘를 산 거예요. UIPS. 그래서 제가 UIPS 추천하게 된 건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고 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맞아서 산 종목 중에서 진짜 반토막 난 건 처음인데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참고로 괜찮은 게 별로 없었어.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버라든지 테슬라는 누구나 다 아는 회사들이고 되게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고 사이즈가 있는 회사들인데 올해는 그렇게 사이즈 있는 회사들에서는 이제 뭔가 큰 모멘텀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고 할 수 있어요. UIPS에 대한 얘기는 잠깐 뒤에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딱 놓고 보자면 카바나 같은 회사가 좀 그나마 괜찮은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랩 같은 회사가 좀 괜찮은 뭐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랩도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입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그 저기 우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들이 자료가 나와서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진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하도 안 나와서 어떤 걸 했는가면 지금 이미 7월달이니까 2025년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약간 리스크를 거는 겁니다. 거는 건데 그래 올해도 못 벌었다. 이건 뭔가 내년에 벌겠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재무제표를 미리 벌써 땡깁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된다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요즘에 이제 되게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삼사라 같은 회사들도 이제 여기 있고 그래서 드래프트킹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근데 내년도에는 뭐 뭐가 있는가 하면 꽤 괜찮은 회사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내년도가 되면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 현금흐름표 보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히팅 레이시가 없습니다. 히팅 레이시 되게 높은 그런 거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내기 괜찮은데 그 하필이면 올해가 좀 현재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그로스인데 그로스. 그래서 지금 이제 UI 패스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보강이 된 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보강이 됐는데 뭐가 보강이 됐냐면 이게 보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자료는 뭐 있는가 하면 현재 지난번 자료는 5월 달에 만들어졌고 이번 달 자료는 12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주초가 아니잖아요. 주초가 아니니까 이번 주 자료는 그 업앤다운을 보면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홍콩은 상승이 더 많고 코리아도 상승이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그럼 요 자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난번으로 해서 5일로 돌리면 무조건 이게 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 EPS 체인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EPS 체인지. 그래서 EPS 체인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주가가 주가가 실제로 떴냐 이걸 이제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딘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번 주에 나온 자료를 보면 7월 12일 자료를 보면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플러스를 계속적으로 만들긴 해요. 만들긴 해요. 이번에는 실제로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으니까 이건 진짜 숫자가 좋아진 겁니다. 숫자가 좋아진 건데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진 것이 어떻게 티가 나는가 하면 이것도 이미 티가 나죠. 티가. 그래서 EPS 체인지를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까지 성공된 종목들이 현재 전체에서 미국 전체 차점이 30%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저 뒤에 보면 이제 안 좋은 회사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좀 실적 나쁜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플러스인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만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로스가 있는데 그로스 성장이 있는데 성장은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앞에 그로스가 있는데 그로스는 그로스는 뭡니까? 그로스 체인지가 있거든요. 체인지가 있는데 그로스 H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미국 기업들인데 위클리 체인지고 먼슬리 체인지고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커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회사를 쓱 보면 빨리 쓱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는 거면 성장을 보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어, 위클리가 있고 먼슬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 색깔은 플러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약간 플러스고 여기서부터 약간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내리면 마이너스가 더 많고 그다음 내리면 마이너스 되게 많죠. 딱 직관적으로도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미국에 딱 그림을 그리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좋은 상태고 중기업은 쏘쏘하고 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현재 미국이 기업 규모별로 성장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쇠퇴 기업들은 소기업들이 있고 해서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쓱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들어와서 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볼 수 있겠죠. 신곡이 들어가서 쭉 봐서 상해도 있고 쭉 넘겨봐서 항생 지수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항생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찍고 홍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홍콩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번 주는 모멘텀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게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만 이제 드디어 약간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고 상해 신천 이런 자료도 볼 수 있고 이런 자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이제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라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별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업앤다운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든 자료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홍콩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현재 제일 위에 있는 거 괜찮고 현대차는 매우 괜찮고 기아도 매우 괜찮고 그죠? 모멘텀들이 그리고 뭐죠? 현대모비스도 약간 좋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성 SDI는 아주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얘가 그룹스에 이렇게 떠요. 그룹스에 이렇게 한국도 뜨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은 이거 다 보는 게 좋아요. 파일이 4개예요. 파일이 4개. EPS가 2개가 있고
그로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총 4개 파일을 먹는 거죠. 4개 파일을 먹는데 이 4개 파일이 왜 괜찮은가 하면 자 아까 룰루레몬 4개로 다시 가볼게요. 룰루레몬 차트에 들어가서 룰루레몬을 누르면 룰루레몬이 룰루레몬이 EPS는 상승인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괴리가 되니까 이 회사 사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도 괜찮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를 보면 되냐면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Q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Z 들어오면 뭐가 뜨는가 하면 그로스가 뜨는데 그로스가 뜨는데 예를 들어서 룰루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저를 보면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려가서 그로스를 보면 그로스를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룰루레몬은 1월 결산법이니까 자료가 3월달에 갈게요. 여기가 사업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사업보고서. 그럼 당연히 EPS가 한 칸 밀리게 되죠. 한 칸 밀리게 되는데 그 EPS 한 칸 밀려서 여기 보면 4.9잠이 4.9잠이 됐고 4.5가 4.5가 됐고 7.45가 7.45가 됐고 6.68이 6.68이 됐으니까 얘는 고정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자료니까 당연히 사실이 됐습니다. 근데 한 칸이 밀려서 여기에 한 칸이 밀려 들어오고 한 칸 밀려 들어오고 한 칸 밀려 들어오고 한 칸 밀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한 칸씩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요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요 뒤에 FY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EPS잖아요. 그 EPS들이 뭐가 생겼는가 하면 여기가 떴고 그래서 3월 달에 떠서 당연히 이 숫자는 떴겠죠. 이렇게 12가 14가 되고 떴을 거 아닙니까? 하나 밀렸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천천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뜰 수밖에 없는데 한 칸이 밀렸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인데 14.11, 14.12, 14.09, 14.15 이렇게 해서 14.12에서 14.34, 15.88에서 15.75, 18.16에서 17.62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기간 때문에 밀린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EPS.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안 먹고. 그래서 이걸로도 잘 안 잡혀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얘를 보면 저평가처럼 보이고 얘를 보면 EPS가 떨어지긴 떨어졌고 근데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 다음 걸 눌러서 그러니까 자 얘를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건 EPS예요. 요 EPS예요. 얘기 들어와서 그로스를 놓고 보면 그로스 놓고 보면 한 칸이 밀리면 예를 들어서 롤랭이 한 칸이 밀리면 재무제표에서 얘가 되게 낮으면 성장은 되게 높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가 뒤로 밀려서 이 숫자에서 이런 숫자로 되게 커져버리기 시작하면 성장이 되게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숫자로 3천이 생깁시다. 3천이 12,000이 됐다고 생각을 하다가 6천이 12,000이 되면 성장이 4배에서 2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이 밀리게 되면 성장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 건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는데 성장이 24에서 10% 떨어졌죠. 20에서 18% 떨어졌고 여기는 22에서 10% 떨어졌고 여기 24에서 20% 떨어졌으니까 성장이 뚝 떨어진 거죠. 성장이 한 칸 밀리면서 과거에 되게 낮았던 성장률이 사라지고 한 칸이 밀리니까 성장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19.64에서 시작해서 15.49로 떨어졌고 18.8에서 18.43, 19.65에서 18.96, 2.47에서 19.96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룰루레몬이 보면 한 칸 밀리면서 성장이 세일즈도 떨어지고 세일즈 3도 떨어지고
오퍼레이션 7년도 떨어지고, 오퍼레이션 3년도 떨어지고, EPS 7년도 떨어지고, EPS 3년도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티가 안 나지만, 오히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티가 적게 나고, 여기는 티가 확 나죠. 그래서 이 그로스 파일이 실제 네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장이 떨어지게 티가 납니다. 이게 뭐랑 다시 비교를 하면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기는 애기들은 1년에 30cm씩 커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키가 안 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키가 오히려 줄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성장을 하다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꺾여서 내려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룰루레몬은 성장이 높았다가 성장이 꺾이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성장 기업이 저성장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이 그로스 파일을 생각하고 성장 속도를 찾아라. 넷플릭스의 성장 속도는 이게 티가 나게 만드는 게 이자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되게 찾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전 UiPath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드디어 얘를 찾았던 것은 찾고 난 다음에 뭐 자료를 뒤져서 뭐 CEO가 뭐 루마니아 산 사람이 제일 재밌는 거 찾았고 보면 그 회사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3단계 레벨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UiPath도 1월별 선거이니까 어려운 것 저런 것들을 어려워. EPS에 들어와서 여기를 UiPath 보면 자, 이게 지금 바뀌었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칸씩 밀렸고 밀린 거 보이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렸으니까 뭔가 밀렸고 그래서 했는데 0.48, 0.57, 0.54, 0.67, 0.68, 0.75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한 칸 밀렸으니까 하네 밀렸으니까 당연한 거고 0.57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0.58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고 여기서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져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 떨어진 날짜가 언제가 5월 31일 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뚝 떨어졌는데 그런 다음 주가도 거의 반토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있는가 하면 주가가 실적이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뒤에 가는데 여기는 실적도 멈춰 있고 주가도 멈춰 있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실적이 쭉 있다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로스에도 마찬가지인데 크로스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보면 여기가 42.9에서 28.98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숫자 말고 사실 없거든요 이게 이 숫자가 그래서 29.89에서부터 시작해서도 5월 29일까지 여기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f 우리가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UiPath가 투자를 하는데 얘가 이제 그로스로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칸 밀려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칸 밀려서 이런 일이 생겼고 만약에 그 이게 룰루레몬처럼 이 숫자가 29.8, 29. 뭐 27, 뭐 26, 25 이렇게 떨어졌으면 같겠죠 중간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진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뚝 부러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참 되게 뒤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로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들도 되게 많고 왜 그런가 하면 그로스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그로스는 결국 미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프로젝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데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로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것들을 분산하는 잘 방법이 없습니다. UiPath는 인정. 그다음 엔비디아 티가 나냐? 엔비디아도 보면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도 1월 예산 부분이어서 자료가 만들어졌고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이게 그 이후에 액면 분할을 볼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제일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속도가 이게 다 옛날 자료들이 속도가 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니까 2.4, 2.4 이렇게 되겠죠. 2.49, 2.68, 2.71 그다음에 이제 3.15, 3.6, 3.69, 3.71, 4.2, 4.3이니까 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계속 업이에요. 계속 업이에요. 이 차트는 현재 이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차트를 보면 안 되고 이 숫자만 봐야 되는데 100분 전과 후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그림을 다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게 계속 진짜 놀랍게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갖고 제일 놀라운 건 뭐 있는가 하면 항상 기대를 하게 하고 그다음 그 기대를 넘어서고 기대를 넘어서게 하고 기대를 넘어서게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서 EPS 체인지가 계속 플러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스를 보면 자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38.9가 44가 됐고 그 다음에 세일즈3는 떨어졌고 여기가 7년짜리가 52가 63이 됐고 7년짜리가 48.6이가 돼서 장기가 다 플러스고요. 44부터 시작해서 50이 됐고 63에서 71이 됐고 62가 69가 됐고 41은 53이 됐고 38이 56이 됐고 34가 46이 돼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요. 정말 되게 놀랍게 아주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딱 한 번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55.3에서 53.85가 된 순간이 있거든요. 8호가 된 순간. 요 근처 어디서 주가가 하루에 10% 빠진 적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로스와 관련돼 있고 현재는 엔비디아는 그로스가 너무 잘 버텼습니다. 너무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EPS 체인지와 그로스를 보면 되고 그다음 테슬라는 그다음 이제 TSMC인데 TSMC는 EPS를 놓고 한 칸씩 밀려서 5.77, 6.34, 7.35, 9.15, 7.12, 8.01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가끔씩 어떤 자료가 눈에 띄는가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숫자 중에서 9.93 있죠. 보이는 9.93.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를 놓고 보는데 해보면 어떤 황당한 케이스가 가끔씩 있는가 하면 여기가 아닌데 자료가 이렇게 튀는 애가 있어요. 이게 튀죠, 이게 옆에 차트가. 차트가 이게 튀잖아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에라예요. 에라는 뭔가 하면 누가 입력을 잘못했다. 누가 숫자를 갖다 9를 던져야 되는데 10을 던지고. 그래서 에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에라들이 가끔씩.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튀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8.82에서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류 같은 것들도 데이터에 계속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나가는 데서 분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UIPS가 안 잡히는 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뭐 다르게 말하면 재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저렇게 그 TSMC처럼 숫자 자체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오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숫자들이 그래서 이 숫자들이 튀죠 이렇게 튀죠. 그렇게 해서 이 숫자들이 튀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이 숫자들이. 그래서 저 튀는 유형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튀는 걸 좀 이제 줄여주니까 26.162, 27까지 가긴 하지만 그다음 26.4 그거보다 높고 그다음 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버를 봅니다. 우버는 이제 저는 이제 샀다가 이제 이걸 팔게 되는데 우버는 뭘 하게 됩니다. 자, 어, 지금 뭐뭐 하는지 모르겠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졸리고 막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후보가 뒤로 밀렸는데 그래서 이제 숫자들이 만들어졌고 상부가 9공이 됐고 1로 이렇게 커졌죠 숫자가 되게 커졌어요 커져서 위로 올라오는 거 요거 이렇게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부터 쭉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약간 밀리죠 여기가 약간 밀려요 여기서부터가 약간 쭉 올라서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서다가 여기서 약간 밀리죠. 여기서부터 밀리잖아요. 언제부터 밀리는가 하면 4월달 정도쯤 되면 EPS에서 약간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려요. 밀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저 숫자를 기억하면 72달러가 이 정도 수준에 팔게 되는데 저는 그 정도면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한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다시 72달러까지 다시 오는데 하여튼 그때가 뭔가 여기서 이제 뭔가 밀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밀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룹스에서 이제 다시 보면 그 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칸 밀렸고 한 칸 밀렸고 이 회사가 성장이 멈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됐다가 한 칸이 밀리면서 한 칸이 밀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8.4부터 시작해서 쭉 움직여왔고 여기도 이제 쭉 움직여왔고 했는데 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냥 그림이 그림이 여기서부터 놓고 보면 2월 달에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그 속도에서 한 칸 밀리면서 이 성장 속도가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 키가 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가 밀렸고 얘가 이렇게 밀렸어. 그다음 다시 놓고 보면 그런데 이 뒤에가 또 그 이후에는 드라마틱하게 밀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후보는 해가 바뀔 때 밀렸고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됐고 그다음 보면 그렇게 크게 또 둔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얘기해 보면 뭐라 하면 약간 버텨줘요. 버텨줘요.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이제 버텨주는 거죠. 밀리긴 밀렸는데.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회사는 당연히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속도가 더 나는 회사는 당연히 제일 좋은 엔비디아는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장을 해서 그 다음 해가 돼서 밀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버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는 그 이후에 다시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케이스가 되게 다른데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EPS가 변화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변화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후보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케이스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이제 0부터 100까지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후보가 이제 뭐 베스트 시나리오 현재에서는 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만큼 성공도가 나간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뭘 봐야 되는가? 이페이스 체인지와 그로스 체인지 같은 걸 봐줘야 되는 거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로스 체인지다. 왜 그런가 하면 그로스 체인지가 결국은 퍼 레벨이 결정하는데 퍼가 레벨 다운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문제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오버를 딱 놓고 보면 여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레벨 다운 된 거죠. 이게 레벨 다운, 레벨 다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 그래서 그다음 MS 같은 경우가 MS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1.64부터 시작해서 11.8, 13.37부터 시작해서 뭐 한데 여기도 보면 또 뭐가 최근에 MS는 약간 성장이 약간 정체된 느낌. 정체. 그래서 저는 현재 MS가 괜찮냐라고 하면 MS는 약간 정체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성장도 이게 16.5부터 시작해서 16.49까지 거의 변화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MS가 현재 성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게 이제 보이면 된다는 거고요. 보이면. 테슬라는 현재 EPS로 보거나 뭘 보거나 하면 지금 이게 뭐 이제 그 성장은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까지 떨어졌고 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되게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회사지만 숫자를 갖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위험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스카우트 파일을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쯤 숫자가 많은 얘기를 해주지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서 퀄리티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잡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쯤 되는 숫자, 이 정도쯤 되는 넘버가 얘기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포트를 많이 뜬다고 생각하면 이런 회사는 진짜 벌써 팔았을 것 같고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넘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로스, EPS 체인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EPS 체인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쭉 보면 여기가 한 방에 다 보여주는 거죠. 한 방. 쭉 놓고 보여주는 거라서 한 방에 다 놓고 보여주는 것이 EPS 체인지, 한 방에 다 놓고 보여주는 것이 그로스 체인지. 그래서 그로스 체인지와 EPS 체인지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종목 따로따로, 종목 따로따로가 이치예요.
약자 H를 왜 써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럼 뒤에 와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콜렉션 이제 앞으로 이제 없애버릴 거고요. 랭크가 있는데 랭크하고는 이제 끝났는데 랭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자니까 밸류에이션에 포커스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자료는 정말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미 선생님이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했는데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만들었냐면 T랭크는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제일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3년 11월 달이거든요. 그때 포가 되게 났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했을 때 그때 이제 칼리지 나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베타를 갖다 좀 그렇게 낮춰놓은 상태였는데 베타를 다시 키울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조혜근 회장님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아직까지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마이크로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PMI 지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가 있고 그다음에 인컴이 있어서 얘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먼저 갔는데 최근엔 얘와 얘가 따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전체 시장이니까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반영하고 있고 여기는 대기업이 힘이 세고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의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질 때는 얘와 얘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PMI가 마이너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EPS가 다시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21월 달에. 그리고 주가는 많이 밀렸어. 주가 많이 밀렸었고 그래서 터도 떨어져. 저때 벤타를 확 키우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때 현금을 여전히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이게 좀 되게 후회가 좀 많이 됐어요. 되게 후회가 되게 많이 되는데 저 시점에서 또 뭐도 있는가 하면 개별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메타 플랫폼이 있고 구글이 있었는데 허가 제일 바닥에 있었어요. 허가. 이게 2023년도거든요. 허가 바닥. 그래서 그 당시 메타는 이제 그 저커버그가 되게 욕 되게 많이 들어먹고 구글도 이제 옛날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피차이, 뭐 순다른 피차이도 되게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고 뭐 나델라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 때가 여러 가지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대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되게 싼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멘텀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봤을 때 딥디스카운트 혹은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되게 싸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때 포인트를 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익도 다시 증가되기 시작을 했고 여기는 이익이 줄고 있지. 이익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또 레벨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개별 종목을 봤었어라도 뭔가 이렇게 개별 종목을 사든지 안 그러면 전체 지수를 사는지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뭘 하다가 이제 그 임부치 선생님이 이게 T랭크라는 파일을 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걸 찾는 거죠. 싼 걸 찾는데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보강이 되고 보강이 되는 거 중에서 T랭크에 들어오면 이 중에서 앞에 끝까지 다 똑같은 거 보여주고 요게 다르죠. LMN. LMN이 다른데 LMN이 요게 다른 겁니다. 자, 애플이 7.6, 10.76, 11.08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 애플이 이익이 있는데 애플이 이익이 있는데 애플이 이익이 6.13, 6.6, 6.6, 7.31, 7.31, 8.12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 상승폭이 EPS가 이게 EPS가 만약에 EPS가 10, 20, 30, 40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 증가율은 100%고 증가율이 90%고 증가율이 33%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숫자가 이거예요. 그 숫자가 이거.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엔비디아는 제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작년도 올해 증가폭이 제일 큰 거예요. 작년도 올해. 이걸 딱 놓고 보면 엔비디아는
자, 자른다고 올해가 1.2가 2.7이 됐으니까 100% 됐죠. 2.7이 3.69 되는 걸 좀 적고 3.6과 4.43 되는 걸 좀 적죠. 그걸 숫자로 놓고 계산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올해가 제일 많이 밀리고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회사는 모멘텀이 계속 좋아져 가고 있는 거죠. 상속도로 보죠. 그럼 얘는 성장 속도가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숫자 잘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성장 속도 자체가 되게 낮은 거고. 하여튼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승하는 기업을 찾아라가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는 상승하는 기업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야 올해도 내년보다 좋아질 거고 말이지 내년도에는 그전 해보다도 좋아질 거고 말이지 항상 우린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 좋아지는 회사를 고르고 그런 회사 중에서 퍼 레벨로 봤는데 퍼 레벨이 아마존이 싸네. 그 다음에 TSMC가 싸네. 그 다음에 P&G가 싸네. 그 다음에 머겐 컴퍼니가 싸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쓸 때는 뭐 있는가 하면 이 자료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퍼 1에 있었겠죠. 장표는 그럼 2023년도는 메타나 그 지금 아마존이 여기 있었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표를 찾는 이유가 저는 뭐인가 하면 실적과 퍼 밴드를 갖고 얘를 찾으려고 하는데 얘를. 이 근처에 가 있는 거 찾자. 근처에 가 있는 거. 이거 갖다 눈에 보이게 찾으려고 이제 척표를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김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엑셀을 또 막 만들면서 뒤로 쭉 넘기면 우리 어제 그 저기 일요일 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퍼 평균치와 비교해서 미국이 얼마나 비싸다. 그러면 개별 종목도 있는데 애플도 자 다시 들어가서 쭉 당기면 애플이 평균 퍼가 28이에요. 그런데 현재 퍼가 얼마인가 하면 현재 퍼가 5단계가 있어서 현재 퍼가 52.34예요. 그럼 퍼 평균에 비해서 이게 PBR 잘못했네. 평균이 28.1일 때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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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6이라서 25%가 비싸요. 25%가 비싸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다시 평균으로 회귀한다. 평균 28.1로 회귀한다. 라고 하면 주가가 183달러로 떨어져야 돼요. 주가가 현재 주가가 저까지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떨어지면 기대 수익은 마이너스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 평균에 비해서 비싸다는 뜻이겠죠. PBR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뭔가 하면 PBR로 이렇게 비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자료를 만들어서 리턴, 리턴이라는 자료는 평균 회귀 한다고 생각하면 기대 수익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랭크 파일은 모멘텀 다음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얘는 밸류에이션 포커스예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모멘텀을 찾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실적은 어때? 이거 하나 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평균치 회귀하면 얼마다 이거고 그다음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냐라고 하는 것도 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 이렇게 만든 거는 퍼 에버리지가 아니라
퍼에 미니멈 레벨을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이 더 떨어지겠죠.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올리면 기대 수익이 그거보다 약간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구글이 얘보다 더 늦네.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만든 자료. 그래서 T랭크, Y랭크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차트도 있고 여기도 로도 있는데 이 차트는 아직까지 좀 약간 이제 약간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일단 빼고 체크가 있는데 체크는 왜 만들었냐? 아까 제가 이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다고 했죠. 오류가 있는데 작년도 이익과 올해 이익이 이만큼 차이 난다. 이 별 문제 안 돼요. 작년도 이익과 올해 이익 별 문제 안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별 문제 안 되고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숫자가 잘못 나온 거예요. 이 벅센스웨이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면 이 수치가 틀린 거예요. 이 수치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잘못된 자료 이게 그래서 틀린 자료들이 꽤 있어요. 하나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야 벅센스웨이는 그렇게 큰 회사인데 우리가 설마 했겠어? 오류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커버하는 사람도 4명밖에 없고 이 벅센스웨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애널리스트가. 감히 누가 버핏에서 한마디씩 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커버하는 애들도 없다 보니까 숫자가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오류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존재를 하니까 그 에러가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TSMC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문제 있어요. 지난번에 또 한 분이 질문하시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ADR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갭과 난갭이 붙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료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법이 0.5보다 크거나 0.5보다 마이너스인 거. 그러니까 50% 이상 괴리가 벌어진 거를 빼는 거예요. 50% 이상 괴리가 일어나는 거 빼는 거예요. 보다 큰 0.5. or 보다 작은 마이너스 0.5. 그러면 번세스의 자료 이상하고 TSMC 자료 이상하고 머겐 컴퍼니도 자료 이상하고 AB도 이상하고 AMD 이상하고 ARM 이상하고 이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다는 말은 뜻인가면 진짜 이렇게 급성장할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시기하니까 다시 한번 원모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만든 게 체크 파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되게 많은 파일이라서 얘를 갖다 하나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투 쓰리가 끝났거든요. 딱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건데 인생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힘이 세도 행복하고 명예 있어도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행복하고도 행복하고 가끔씩 희생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하튼지 마지막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피니스. 해피니스도 우리가 하는 일 것들이 주로 이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돈 더 벌다. 이 되는 게 우리한테 좀 즐거운 그런 파트를 하는 거고 해보면 세상에 보상이 있는데 노력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노력과 관련 없이 보상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 평등사입니다. 네가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4시간이 됐건 보상은 똑같은 거죠. 이게 완전 평등사고요. 그 다음 노력을 제일 많이 한 애가 모든 보상 나가려면 이게 승자 법칙입니다. 승자 법칙이 제일 심한 데가 연예인 사업하면 연예 매기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평가입니다. 1시간 일하는 것만 2시간 일하는 것만 3시간 일하는 것만. 근데 실제 세상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하면 실제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노력을 한참 해도 보상을 별로 안 하다가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보상을 되게 많이 주죠.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썼습니다. 시속 140 던지는 애가 150 던지면 보상을 주고 150, 160 던지면 엄청나게 주고 160, 170은 미친 듯이 주고 근데 130을 던지는 순간이 야구 선수도 아니고 120 던지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탁 하나 올라설 때마다 도성이 급속도로 커져서 우리가 말하는 주가의 볼록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스카터 파일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노력을 들여서 보상을 키우겠다가 못해요.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뭐가 하면 이거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할 거냐.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독서 클럽 이런 형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던져줄까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지고 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내가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맡은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종목 두 개를 맡고 있으면 그 종목 두 개에 대한 자료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단톡방에다 그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와, 나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세컬턴이라는 사람이 탐험가를 구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맨 원티드. 어렵고, 어렵고, 돈도 안 되고, 혹한의 추위에, 몇 달간 지속된 어둠에, 계속된 위험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도 않고, 근데 성공하면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냈대요. 이게 뭐 남극까지 하는 광고인가, 북극까지 하는 광고인가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저는 이제 이 파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저는 뭐 성공할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돈 되는데 처음에 뭐가 힘든가 하면 처음에 이거 포인트 넘었을 때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처음에 이제 쭉 밀었을 때 첫 번째 마찰력을 극복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마찰력을 극복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되게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많은 부분들을 계량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 남은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하는 것들도 뭐 챗GPT 같은 데도 도움이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스탠다다이즈 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표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면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냥 나 혼자 할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할게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하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Q&A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뭐 이 정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답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방은 그 방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대신 파일은 줘. 파일 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블룸버그 단말기라든지 이런 거를 몇 천만 원 내는데 저는 이 데이터가 일주일에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 이 데이터 값으로 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면 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이거 만 원도 내기 싫고 한푼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데이터를 안 볼 확률이 99%.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저는 최소한의 에티튜드는 참 별것 아니지만 저는 약간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야지 헬스를 하게 될 확률이 돼요. 골프클럽에 등록을 해야지 이제 하게 될 확률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갖다 나 혼자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추천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 돈 냈으니까 내가 만 원 냈으니까 이거 하고 1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50만 원 냈으니까 한 5천만 원 벌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파일을 보시면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파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보면 좀 또 느끼게 되는 또 마지막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좀 진화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진화하고 어떤 건데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하려고 만든 자료도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조금씩 계속 좀 진화하고 그게 이제 이 파일이 갖고 되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자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부분이 좀 보강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1년 전, 2년 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정말 괄목상대하게 바뀐 파일.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은 좀 프라이드를 가지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옛날에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가서 뉴욕에 뿌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아야 되는 파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 수익의 길로 나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